오늘은 정말 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이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관리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소개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일자리나 계약을 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대인 관계에서도 내가 조금 더 외적으로 호감형에 신뢰를 주는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의 등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고 목이 거북목으로 나와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맨날 공부만 할 것 같고 얘랑 얘기하면 막 답답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좀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사람의 몸이 이렇게 굽어 있으면 목 어깨 건강에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항상 습관적으로 하면 좋은 스트레칭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정말 수시로 어깨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한번 굴린 후에 최대한 바닥 쪽으로 낮춰줍니다. 이걸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자주 하고요. 일하면서도 목 어깨가 조금 뻐근하면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가슴이 열리면서 등 어깨가 많이 펴지고요. 자세 교정에도 이 스트레칭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홈 디바이스 기기로 피부 관리할 때 오른손으로 기기를 돌릴 때는 반대쪽 손을 뒤로 보내서 이쪽 어깨가 쫙 펴지게 만들어줘요. 왼손으로 돌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손을 뒤로 보내서 오른쪽 어깨가 쫙 펴지게 합니다. 그럼 목 어깨가 확실히 펴지면서 직각 어깨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시간 내서 이런 스트레칭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하는 다른 메인 관리나 일하는 중에 이런 작은 스트레칭들을 결합시켜서 좀 틈틈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이 두 가지 스트레칭도 좀 오랫동안 꾸준히 해줘야 체온 교정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로 이 스트레칭들을 시간 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머리숱이 많아야 훨씬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드름 약을 정말 오랫동안 복용하고 또 금발머리를 1년 넘게 유지하면서 탈모가 정말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머리숱이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은 제가 열심히 관리해서 많이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탈모의 효과를 크게 본 마사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탈모가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머리카락이 자라려면 혈액을 통해 모낭에 영양분이 일단 공급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운동 진짜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몸에 근육들이 너무 없으세요. 그래서 이 혈액이 근육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펌프질을 잘 못해서 머리까지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신장에서 가장 먼 정수리 쪽 머리가 제일 많이 빠지고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끔 정수리를 마사지 해주면 이 손이 근육 역할을 해서 혈액이 여기 정수리까지 쫙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에 타면 항상 습관적으로 이 두피 마사지를 괄사나 손을 이용해서 해줍니다. 이렇게 손가락 5개를 다 세워서 손끝, 이 지문만을 사용을 해서 정수리 쪽을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를 해서 끌어올린다는 느낌을 해주시면 돼요. 진짜 별거 없죠. 그냥 이거 틈틈이만 해주시면 머리숱이 진짜 덜 빠지거든요. 시원해. 그런데 이 손끝을 이용해야지 손톱으로 마사지 하시면 두피 다 상합니다. 그래서 항상 손끝, 이 지문을 사용하시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시원해. 근데 이때 절대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두피도 얼굴같이 아주 연약한 피부라서 세게 문지르시면 두피 다 상하거든요. 그리고 세게 한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지그시 눌러서 지압한다는 느낌으로 마사지 해주시고요. 괄사할 때도 살살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머리가 진짜 덜 빠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이 항상 부어있으면 얼굴이 훨씬 커 보이고요. 다리도 더 굵어 보이고요. 눈도 많이 작아지고요. 코도 막 붓기에 파묻혀서 사람이 굉장히 편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 붓기만 잘 관리하셔도 사람이 훨씬 잘생기고 예뻐 보입니다. 그럼 붓기 관리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식습관을 바꿔야 붓기는 해결됩니다. 관리샵이나 피부과 가서 비싼 돈 주고 고주파, 온열돈, 마사지 이런 것들 다 식습관이 안 잡히면 근본적인 원인이 잡힌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별 효과를 못 봐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받고 해도 매 끼니마다 자극적이고 짜게 먹으면 몸이 항상 부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 중 2끼만이라도 음식을
최대한 저염식으로 가볍게 먹어보세요. 그럼 총 염분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면서 일단 피부 때깔부터 달라지고요. 이목구비가 엄청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은 클렌즈 주스랑 프로틴, 점심은 삶은 계란이나 저당 라떼나 거무콩 미숫가루나 사골국 이런 걸로 가볍게 때우고요. 대신 저녁만큼은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진짜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이렇게 두 끼만 딱 관리해도 웬만한 붓기는 다 잡히고요. 살도 잘 안 찌고요. 식단 스트레스도 크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식단 관리를 해도 붓기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 지인 한 분이 그랬는데 진짜 맨날 건강하게 드시는데도 항상 다리가 부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지 정맥류 때문에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유난히 잘 붓는다? 그럼 일단 병원부터 꼭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람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각질이거든요. 왜 비듬도 그렇고 입술 부르튼 것도 그렇고 큐티클도 발 각질도 피부 화장이 각질 때문에 하얗게 뜬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각질만 항상 잘 정리가 돼 있어도 사람 인상이 훨씬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각질 하면 무조건 제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각질 제거를 너무 열심히 하면 며칠 안에 더 큰 각질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피부도 정말 많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습제로 이 각질을 살살 달래가면서 관리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각질은 보습만 잘 돼 있으면 다 턴오버 주기로 자연스럽게 탈락해서 잠잠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때 절대 안 밀고요. 필링 젤도 잘 안 쓰고요. 스크럽도 턱이랑 코 정도만 아주 가끔 해주고요. 두피 스케일링 한다 치고 소금으로 막 문대고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도 각질, 비듬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다 보습을 꼼꼼히 해서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항상 립밤, 핸드크림, 미스트 이런 보습 제품들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은데 우리가 사실 이런 보습 제품들을 평소에 잘 바르기가 어렵잖아요. 막 끈적거리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기 전에만이라도 립밤, 핸드크림, 푸크림 듬뿍 발라주시고요. 두피 토닉도 찹찹 뿌려주시고 얼굴에 보습크림도 잘 발라주시고 마스크팩도 가끔 해주시면 진짜 웬만한 각질들은 다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람을 좀 못생겨 보이게 만드는 요인들 중 하나가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것들 중 하나가 기본캠으로 셀카를 딱 찍어서 어느 쪽 턱이 더 발달했는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꼭 체크합니다. 육안으로는 이게 정확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 턱이 덜 발달한 쪽으로 음식을 주로 씹어 먹고 괄사할 때도 더 발달한 턱이랑 광대 쪽을 훨씬 신경 써서 마사지 해줘요. 그리고 사람은 항상 어딘가 이렇게 기대서 서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서 있을 때 짝다리를 조금씩이라도 짚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서 서게 되면 골반부터 시작해서 얼굴까지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족들한테 어느 쪽 다리에 주로 힘을 실어서 서 있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반대쪽으로 짚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평소에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에이핏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몸 비대칭이 정말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 중에 틈틈이 노력했더니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조금 사람이 옛날보다 정돈돼 보이고 관리가 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대칭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르마 제발 자주 바꿔주세요. 오른쪽으로 탔다, 왼쪽으로 탔다, 가운데로 탔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르마만 바꿔주셔도 가르마 쪽으로 머리가 휑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느 쪽 턱이 더 발달했는지, 어느 쪽 다리에 무게를 주로 싣는지, 어느 쪽 가르마를 주로 타는지 이런 것들을 이 영상 보신 김에 한번 꼭 체크해서 나의 비대칭도 잡고 가르마 탈모도 예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로 우리가 큰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피부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